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SBS에서 정정 보도문을 냈습니다. 먼저 그 보도문에 대해서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전 매니지먼트, 이거 문제 누가 일으켰죠? K씨? 그리고 그냥 K씨 누나라고 같이 얘기할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병역비리 스폰서 문제 누가 일으켰죠? K씨? K씨 누나. 세 번째, 여성 친구와의 문제 누가 일으켰죠? K씨와 K씨 누나와 희동이 아빠. 네 번째, 도박 문제 누가 일으켰죠? K씨와 K씨 누나와 강 기자. 이 모든 거에 공통된 분모가 있습니다. 바로 K씨와 K씨 누나 강 기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문자는 온라인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받지 않는 데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SBS 펀2가 정정 반론 보도문을 낸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사에서는 2020년 6월 18일자 김호중 전 매니저로부터 피소 소속사 터무니없다. 2020년 7월 2일자 김호중 군입대 또 논란 로비 의혹임을 병역특혜 사실 무근. 2020년 8월 20일자 단독 김호중 불법 도박 혐의 고발당해 경찰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는 제목의 각 보도에서 가수 김호중 씨가 전 매니저 등과의 전속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아니한 채 독자 행동에 나섰고 입영기간 연기 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적으로 군 입대를 연기하였으며 수천만 원에 이르는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호중 씨의 별표 5개. 그러나 김호중 씨의 입영 연기 기한이 지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김호중 씨 측에서는 현재 소속사인 주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이외에 다른 유효한 전속계약 관계는 존재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 특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수천만 원에 이르는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알려 이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언론사가 이 정도 낸 거는요, 완전히 잘못을 시인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할 때 우리 강경윤 기자는 일정 부분 오보를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속사에서 반론 보도를 한 거를 다시 기사를 냈습니다. 물론 SBS 연예 뉴스에서 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김호중과 그리고 안티카페, 협박카페의 K씨와 K씨 누나, 그리고 SBS 펀2의 강경훈 기자와의 묘한 관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강경윤 기자는 지난 5월 13일 단독으로 30세 김호중 군입대 남았다. 현역 입대 활동 변수될까? 단독 김호중 입대 연기 기간도 만료. 2년 전부터 군 입대 연기. 이때부터 어떠한 움직임이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자로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파고드는 것은 아주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강 기자가 그 이전에 빅뱅의 승리 사건이나 여러 사건에서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일을 처리해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하는 건요, 어느 분야에선 신화 쌓기라는 게 있습니다. 가끔은 내가 너무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나 이상은 신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강경윤 기자가 불쾌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화 쌓기란 건 뭐냐면요, 그 부분에서 더 이상 나 이상의 전문가는 없다고 했을 적에 다른 사람의 말보다는 내가 판단한 대로 움직일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몇몇 연예인들 이름을 밝히기는 힘들지만서도 최고의 정상에서 실수 아닌 실수, 그리고 법적인 큰 문제에 연루된 게 바로 자신의 신화 쌓기, 옆에서 매니저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더 이상 회사의 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나는 겁니다. 빅뱅의 전 멤버였던 승리 씨도 아마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강경윤 기자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단독 김호중. 단독 김호중 전 매니저로부터 피소. 소속사 터무니없다라는 기사입니다. 일단은 저는 이 기사에 있어서 많은 연예부 기자들은 이 관계에 대해서 합니다. 정확히 매니저냐 매니저가 아니냐 이 부분에서는 김호중 전 매니저로부터 피소됐기 때문에 이미 팩트가 김호중 씨가 전 매니저가 있다고 잘못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취재 결과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수많은 매니지먼트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직접 전화를 연결하기는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들은 말을 대역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기본 소속사에 들어가서 로드 매니저부터 하는 단계가 있고요. 또 아니면은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적에 2년 이상한 매니저를 고용해서 같이 공동대표나 아니면 그 매니저를 대표로 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라에서 연예인 노예 계약제도 파문과 그리고 비전문가가 이쪽 연예계에 와서 사건 사고가 많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종종. 그렇기 때문에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는요. 특히 정식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는요. 한국 매니지먼트 협회에 등록이 돼서 1년에 일정 부분 이수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매니저 협회에서 등록증을 줍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매니저 협회에 등록이 돼 있을 적에 사업자를 냈을 적에 그 매니지먼트 협회에서 증을 받아서 그리고 매니지먼트 업체를 설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2년 동안 매니저 활동을 하고 그리고 한국 매니지먼트 협회에서 일정 부분 교육과 아니면 또 이수를 받았다라고 해서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 2년 동안 매니저를 한 경험이 있어야지 매니지먼트를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예부 전문 기자인 강경윤 기자가 이걸 몰랐을까요? 물론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근데 워낙 연예부 쪽으로는 베테랑 기자입니다. 근데 이걸 정말 몰랐을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팩트 체크 첫 번째입니다. 그 권성땡 씨, 그러니까 K씨라고 하겠습니다. 그 K씨에게, 그 권씨에게 매니지먼트 협회에 등록이 돼 있는지 아니면 매니지먼트를 운용하는 그 매니지먼트 사업자가 있는지 확인만 했으면 됩니다. 왜냐? 에이전시 사업자랑 매니지먼트 사업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매니지먼트 사업자는요, 일정 부분 여러 소속 가수나 배우, 코미디언들을 소속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회사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에이전시는요, 에이전시는 사업을 할 때 그냥 연결해주고 건 바이 건으로 돈을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서도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K씨와 K씨 누나가 이미 카페에 모든 사실을 촘촘히 다 남겨놨습니다. 그거를 정확히 볼 수 있냐 없냐 차이인데요. 중요한 거는 K씨와 김호중 씨는 건 바이 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대5, 즉 50%, 50%. 사실은 이것도 에이전시가 너무 많이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행사비로 받는다. 그러면 김호중 씨 100만 원, 에이전시가 100만 원 같습니다. 통상 에이전시는요. 김호중이 70%, 에이전시가 30%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에이전시 마음이기도 합니다. 금액을 속이고 본인이 50%를 갖는다거나 아니면 처음에 계약할 때 5대5를 한다면 이건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 7대3 정도, 그리고 유명 연예인이나 스타 강사는 90대 10% 정도로 줍니다. 그것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팩트체크 첫 번째는 뭐예요? 단독 김호중 전 매니저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피소, 소속사 터무니없다.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왜냐? 김호중 전 매니저로부터 피소를 했으면요, 일정 부분 계약을 했는데 그걸 어기고 새로운 소속사와 마치 계약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김호중 전 매니저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피소하면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사를 읽는 일반 대중들은 저거는 오해의 소지가 크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기사에서는 그래도 소속사 측의 입장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김호중의 전 매니저 입장과 현재의 소속사 입장을 정확히 5대5 정도로는 나눠서 이쪽의 주장도 이야기를 해주고 이쪽의 주장도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한번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TV조선 미스터트롯으로 주목을 받은 가수 김호중이 지난 3월까지 5년간 함께 일한 전 매니저 A씨에게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에 대해 김호중은 터무니없는 소송이라고 반박했다. 여기서 잘못된 기사분이 어떤 겁니까? 여기서 잘못된 기사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렇게 바뀌어야죠. TV조선 미스터트롯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은 지난 3월까지 5년간 함께 일했던 에이전시, 즉 전 매니저라고 주장하는 A씨에게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다. 그런데 매니지먼트 업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알고 있는 강경훈 기자라면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매니지먼트사와 에이전시와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제가 대답할 게 아니라 우리 강경윤 기자님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매니지먼트사와 에이전시사의 차이를 모르신 건지 아니면 알고는 있었지만 왜 이러한 내용을 전 매니저라고 썼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앞의 내용이 잘못 단추가 끼어지다 보니까요. 이젠 다음 내용으로 가니까 마치 김호중이 전 매니저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인기를 얻고 새로운 소속사로 간 듯한 느낌을 사실은 이 글을 읽어보면 저도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SBS 퍼니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호중과 2016년부터 약 5년간 함께 일한 가온기획의 매니저 A씨는 최근 변호사를 선임해 김호중을 상대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제기했다. 자, 5월 달에 제기했으면은 아마 이 소송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K씨, 권성땡씨. 권씨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이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받아졌다면요. 아주 문제는 쉬워집니다. 왜냐? 법원에서 김호중 현 소속사는 매니저라고 주장하는 A씨, K씨에게 돈을 물어줘라. 약정금을 반환해라. 이런 결과가 벌써 나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조용하다는 건요. 아마 이게 반려되거나 아마 법원에서 허락이 되지 않았나 아니면 현재도 진행 중이지 않나 라는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A씨 측은 SBS 퍼니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5년 동안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로 지냈고 미스터트롯을 앞두고 서포트를 위해 지난해 12월 팬카페도 만들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3월 15일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더니 3월 16일 만남을 20분 앞두고 생각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이라는 기사가 떴다고 말했다. 그래서 A씨는 김호중이 더 크고 힘있는 곳으로 간다고 해도 보내줄 수 있었다. 하지만 사전에 그동안 고마웠다.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하루아침에 기사를 통해 이적 사실을 알게 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팬카페에 횡령을 했다. 협박을 했다 등 말도 안 되는 음해를 받고 가족들이 너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호중이 더 크고 힘있는 곳으로 간다고 해도 보내줄 수 있었다. 이게 참 좋은 말인 것 같은데요. 말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매니지먼트 계약서, 갑을 소속사와 연기자와의 계약서 자체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다분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주관적인 생각은 뭐냐면요. 여러분 중에 한 분과 제가 같이 살아요. 근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제 집입니다. 집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와 들어와 형이랑 같이 살자. 야 너랑 나랑 친하니까 우리 우정 있으니까 네 집처럼 편하게 생각해. 그리고 5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후배가 어느 날 5년 후에 형 나 다른 데로 이사 가니까 이제 집을 팔아야겠어. 집 문서 줘. 너 그게 무슨 얘기니? 아니 내 집까지 살려면서 이건 내 집이잖아. 뜨아. 이거는 다분히 주관적인 얘기 때문에 기사 내용에서는요 배제가 돼야 됩니다. 즉 기사에는 물론
내가 어떠한 소감이다, 어떠한 느낌이다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팩트, 객관성 있는 자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은 그 A씨, 즉 권씨와 김호중과의 매니지먼트 계약서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혹시 강경윤 기자님, 그 권씨로부터 매니지먼트 계약서는 확인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문제되는 거는요, 왜 객관성을 잃었냐. 근데 사진 기사 속에 정답이 숨어 있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장에 잔금이 20만 원이 안 되는데 내일 현금 서비스 받아서 보내줄게. 계좌 보내놔라. 김호중이 얘기합니다. 일단 다시 연락할게요, 형님. 감사합니다. 김호중입니다. 형님 10만 원만 보내줘도 될 것 같아요. 계좌 주라. 농협 어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월세 밀린 게 있어서 월세하고 카드값하고 좀 메꿔 넣어야 해서요. 일단 이 돈 들어오면 드릴게요. 그런데 150만 원만 좀 보태주세요, 형님. 여기까지 읽어보면은 김호중 씨가 이 권 씨에게 매번 돈을 받아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뒤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의성에서 한 거하고 대전 거 아직 못 받았습니다. 행사비를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제가 여러 영상에서 아리스 채널에 가면은요, 전 문자가 카톡을 주고받은 문자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형님, 거제 행사 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다. 형님, 거제 행사 언제 들어옵니까? 제가 돈이 급합니다. 레슨비도 현금으로 줘야 되고 급합니다. 좀 돈 좀 붙여주이소. 알았다. 먼저 10만 원 보내줄게. 현금 서비스 받아서. 마치 이 얘기를 받으면 아주 마음씨 좋은 형이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형님, 거제 행사 언제 들어옵니까? 호중아, 거제 행사 아직 안 들어왔는데 미리 가불한 게 있어서 대구 거 100만 원, 그리고 대전 거 100만 원 다 쓰고 이제 20만 원 남았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좀 보내주십시오.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에이전시나 큰 대형 기획사 또 소형 기획사 많은 행사 관계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보통 지방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많이 운영을 합니다. 뭐 지방상권위원회나 아니면 뭐 지방살리기협회에서요. 그래서 보통은 지자체가 전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관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통 무대를 설치할 때나 조명을 설치할 때나 또 연예인 섭외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행사 일주일이나 2주일 전에 그 행사의 50%에서 70%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행사가 끝난 다음에 보통 일주일 내에서 2주 안에는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이랑 공기업이랑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늦게 지급하면 감사의 대상이기 때문에요. 대부분은 이게 다 지급이 됩니다. 혹시 뭐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요, 뭐 우리가 그 권 씨의 입장을 뭐 알 수는 없는데 몇몇 에이전시에서는 일단은 그거를 급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한 경우 그걸 먼저 씁니다. 그리고 계속 미룹니다. 그러다가 또 다음 행사할 때 다음 연예인이나 다음 또 김호중 씨 같이 가수에게 돈 줄겠으면 그걸 미리 땡겨서 지난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면 또 이 사람은 또 못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연예인들이나 일반 강성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돈을 안 주면은 행사 스케줄을 빼주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이 없는 뭐 가수분들이나 그런 분한테는 좀 양해를 구하고 좀 늦게 주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늦게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권 씨는 마음씨가 착해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김호중 씨에게 돈을 준 게 아니라 김호중 씨가 행사를 하고 마땅히 받아야 될 돈인데 그 돈을 계속해서 늦게 지불한 겁니다. 이 카톡상으로 본다라면요. 그래서 김호중 씨는 계속 행사한 거 언제 들어왔냐고 계속해서 묻는 카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만 안다라면은 당연히 받을 돈을 대부분 달라고 한 거고 가불식으로 전해준 겁니다. 현금 서비스에서 김호중 씨에게 돈을 줄 뿐이면요, 이 정도 루머를 퍼뜨지는 아마 않을 사람으로 예측해 봅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가온 기획 측은 팬카페에
가온기획 관계자들이 김호중 기념품을 판매에 횡령했다. 김호중에게 30% 수익을 달라고 협박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지속적인 글을 올린 누리꾼들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소를 할 예정이다. 김호중 측은 가온 측이 말도 안 되는 흠집 얘기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팬들이 고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근데 이게 참 웃긴 내용인 게요. 권 씨와 권 씨 누나는 이 모든 내용을 그 카페에 다 고스란히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슬기로운 찐팬 생활님이 설명한 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슬기로운 찐팬 생활님의 자료를 쓰는 만큼 슬기로운 찐팬 생활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가온 권씨, 차씨, 생각대표, 그리고 김호중이 만나서 수익금에 대해서 의논을 한 날입니다. 이 사진은 3월 16일 만남의 자리에서 나눈 대화록이라고 합니다. 가온 권씨, 서류상으로 적어줄 수 있나? 군대 가는 날 빼고 수익금 30% 주라. 이 대화를 보면 가온 권씨는 김호중이 군대 가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군대 의혹을 이야기할 때 3월 16일 이 모임 전날 제이와 나눈 대화 캡처 사진을 올리곤 합니다. 제이의 말은 아무런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30% 수익을 달라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상표권 등록 문제도 대두가 됩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죠. 3월 16일 모임이 있던 날 바로 다음 날입니다. 제이와 상표권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카톡 대화입니다. 제이가 김호중 팬덤명인 아리스 상호를 권씨 측에게 미리 등록하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권씨 측은 놓쳤던 것 같아요. 이 캡처 사진을 보면 제이는 권씨 측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권씨 측은 제이의 말을 상당히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리스 상표권에 대해서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3월 13일 이미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씨는 3월 23일 출원을 합니다. 김호중은 카페가 분리된 이후 6월 16일 아리스 상표 출원합니다. 권씨 측은 아리스 디자인을 의뢰를 했는데 의뢰받은 데서 스치기로 출원을 한 것 같습니다. 1시간 뒤에 제이는 트바로티 상표권에 대해서도 권씨 측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화를 보면 아리스 트바로티 상표권에 대한 목적이 보입니다. 제이가 나중에 이걸 팔면 돼요 라고 코치를 하는 것으로 볼 때 상표 등록은 돈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카페와 상표권 퉁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팬카페 개설 목적도 상표권 출원 목적과 같다고 봅니다. 이 당시에 제이와 권씨 측은 뒤에서 다양한 작업을 같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이는 김호중 팬카페와 상표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권씨 측과 엄청 친하게 지낸 걸로 추측이 됩니다. 참고로 상표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출원, 공고, 등록이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지금 현재 출원 단계이고 이후 단계가 공고입니다. 공고 단계에서 2달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상표권을 출원했다 해도 이 당시는 김호중 수익 30%는 완벽하게 물 건너간 상태입니다. 권씨 측도 깔끔하게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카페와 상표권이 남아있기에 큰 충격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날 카톡 대화 내용의 주제는 카페 양도권입니다. 권씨 측 입장에서는 김호중에게 카페 양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카페 양도보다 카페를 통한 수익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상표권까지 등록되면 카페의 가치는 엄청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김호중 브랜드 가치를 생각하면 작은 기업 수준이 됩니다. 김호중이 새로운 팬카페를 개설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아리스와 트바로티, 굿즈의 가치는 얼마 정도일까요? 트바로티 로고가 박힌 티셔츠 1만 장을 카페 회원 1만 명에게 팔았다고 계산해 볼까요? 티셔츠만 팔아도 매출 1억이 됩니다. 카페와 상표권만 잘 활용해도 작은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페의 가치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김호중이 필요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김호중과 권씨 측은 상당히 친했다고 봅니다. 전후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도 J씨가 권씨 측에게 해야 될 일들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씨 측은 J씨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걸로 보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중에서 눈여겨볼 것은 김호중이 너무 착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권씨 측이 못난 놈 하는 걸로 보아서 정말 깝깝할 정도로 김호중이 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짧지만서도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이게 이제 1탄입니다. 근데 강경윤 기자님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팩트체크에서 나온 첫 번째, 혹시 권씨가 어떠한 자료를 줄 때 권씨가 매니지먼트 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를 보셨는지 아니면 보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카톡 자료를 본인도 올려놓으셨지만서도 왜 이 부분은 못 봤는지, 의성에서 한 거하고 대전 거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리스 채널 내용도 제가 혹시 시간 되면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시고 김호중 씨가 행사페이를 많이 못 받았구나. 그래서 그거를 권씨가 그거를 가불 형태로 조금씩 줬다라는 거, 왜 이거는 캐치를 못 하셨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한번 제 방송 내용을 보신다면은 한번 강 기자님 찬찬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흉내낸 그것이 알고 싶다의 상담, 심리, 문화, 예술을 설명해주는 권영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